직원들도 되게 중요한 어떤 매장의 요소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음, 읽으셨네? 요약한 거를 읽어서 아무튼 AI가 요약도 잘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매장의 요소 중에 직원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잠시 죄송합니다. 네. 회사해가지고 어떤 거? 직원들에 대해서? 음. 직원은 근데 전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직원이 리테일 마케팅에 있어서 라스트 퍼즐이다. 나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불변이다. 우리가 지금 뭐 리테일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매장 디자인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대응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꼭 장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얽매여가지고 그걸 비주얼적으로 여기에 포토존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나한테 굉장히 친절할 수도 있고 입구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항상 입구에서 뭐 향기가 나 이런 걸 수도 있고 사장님이 나한테 항상 90도로 인사해 뭐 아니 갈 때 항상 웃어 뭐 이런 것들도 나는 그런 점원들의 한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실례로 제가 무슨 뭐 운동을 하러 가서 예전에 복싱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뭐 골프클럽 이런 데 가면 한다 사장님들이 어떤 아직도 기억나는 사장님이 그 사장님은 항상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 특히 복싱장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은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게 복싱장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면 약간 어떤 야생의 그쵸. 빡세잖아. 빡세고 그다음에 약간 잘못하면은 거칠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관장님은 항상 한결이 공손하시더라고. 체격도 좋고 하시는 분이. 내가 진짜 아직도 인상적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어서 나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인상적이어서 그분이 어디 다른 데 오픈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따라 그런다는 게 찾아갔을 수 없어. 물론 그게 이제 거리라는 게 있어서 못 갈 수는 있지만 가서 축하해주고 누군가가 나 거기 산다 그러면 야 거기 복싱장 좋아 그 해줬고 또 그분이 어디 한식점 오픈했대 한정식을 했대요. 또 이제 복싱이 잘 돼가지고 또 거기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또 얘기해 줄 거거든. 내가 안 가더라도 야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진짜 친절해 그분 믿을만해. 그런 데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 그게 내가 얘기하는 그 씬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비주얼적인 뭐 포토존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이나 이렇게 뭐 매장 점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매장에서 고객의 만족도나 고객이 끝에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인테리어로는 전반적으로 첫인상을 보지만 맨 끝에 이걸 잘지 결정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객의 한마디일 수가 있다. 점원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피자헛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됐지만 뭐 상황이 안 좋게 됐지만 피자헛이 한참 매출이 잘 나올 때 점원이 했던 말 중에 하나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주문을 하고 나면 뭔 말을 했냐. 콜라 드실래요? 사이다 드실래요? 이 한마디가 그 매출을 엄청 높였다라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매뉴얼은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얘기하면 전 요즘에 올리브영이 우리가 이런 리테일 시내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누구나 봐도 화장품 올리브영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고. 근데 올리브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어디 피키 가거나 뭐 이렇게 뭐 미팅 가면 하는 얘기인데 올리브영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는 많이 물어. 왜 올리브영이 잘 될까? 근데 올리브영은 되게 암묵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팀장님도 우리 저 안도 팀장님도 제가 얘기하면 긍정할 것 같은데 올리브영을 잘 생각하면 녹색 그런 것도 떠오르지만 사실 올리브영 옛날부터 잘 된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된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오늘 올리브영 가가지고 올리브영 매장을 가서 보잖아? 가서 보면 내 주변 앞뒤 좌우쪽 인접거리에 점원들이 뭘 분주하게 하고 있어. 맞아요. 되게 재밌는 거야. 맞죠? 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섭 안 해. 내가 뭘 봐도 간섭 안 해. 딱히. 간섭.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2, 3분마다 한마디씩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합쳐하듯이. 맞죠? 맞아요. 이 얘기할 때 한 명도 진짜 생활통리가 그렇네?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 아까 처음에 할 때 리테일 마케팅의 오감을 자극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올리브영이 편하다. 사실 올리브영 남자가 가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괜찮아요. 그냥 뭐 괜찮은데 원래는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화장품샵으로 인식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편한 게 뭐냐면 내가 가서 고르고 있으면 앞뒤에 사람이 있어서 이게 궁금하면 여기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 살짝 여기요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내 용접거리에 나는 그걸 적정한 거리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올리브영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불편하지가 않다. 물론 올리브영에 제가 책에 썼지만 그거 외에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있어. 올리브영에 완전 고가를 파는 백화점 1층에 있는 그런 프레스티지라는 라인이 아니라 약간의 중저가나 우리가 한국에 있는 소브랜드를 팔다 보니까 하나 저렴한 걸 사러 갔다가 경쟁력 있는 거 저렴하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사러 갔다가 한두 개 더 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영 가면은 적어도 실패는 안 해. 이런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게 리테일에서 브랜드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리테일에서 브랜드 하면은 여기를 이쁘게 쓰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나 리테일에서 브랜딩이라고 보고 그게 리테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하는 노력이 브랜딩인 거고 그게 고객이 가져가는 브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가 비주얼적으로 있는 거 로고가 브랜드가 아닌 거죠. 아시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기, 분위기, 정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레이어가 쌓이면은 그게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 투명한 빨간색, 파란색 쌓아놓으면 레이어가 겹치면 거기는 진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브랜드라고 보기 때문에 리테일에서 얘기하는 공감 브랜딩은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나 대부분 뭐 어떤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 많이 풀 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 점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촉감 생각하지만 점원이 거기에 라스트 퍼즐이 돼서 그 활용 정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기업들이 어떤 점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네. 그 행동 양식 이런 것들도 많이 매뉴얼화 시켜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 ABC 마트 또 올 테고 ABC 마트 저희 사례를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 SNL이나 이런 데서 자꾸 많이 이제 점원들 톤 신발 있으시면 사이즈 없으시면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원들이 말하는 톤들을 좀 풍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리브영 점원, 네. ABC 마트 점원. 아 그래요? 네, 찾아보면 재밌어요. 재밌겠네. 그만큼 되게 오버한데 네. 이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게 기억. 그렇죠. 그게 우리는 몰랐지만 얘기하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거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커스터머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도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하거나 오피스 지면 사용하는 사람들을. 근데 리테일에 조금 더 어떤 우리가 금액적으로나 보면은 작을 수는 있는데 리테일의 생각 진짜 더 많이 해요. 이 클라이언트도 생각하지만 클라이언트 이전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불특정 다수의 커스터머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진짜 많이 한다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실 좀 빛을 잘 못 보긴 해. 이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잘 빛을 못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업체분들도 사실은 리테일 업체 하는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유통 관련 어떤 엄청 야근하시고 매달 하는데 되게 힘들어 진짜로. 오히려 왜냐면 우리 흔히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좀 작다 보니까 부쩍이 작다 보니까 시장 자체. 그래 단위 면적도 단위 그런 금액도 작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새롭게 인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암묵적으로 아마 이 책을 찍으면은 거기에 좀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리테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화장품 매장, 패션 매장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병원도 리테일인 거고 그렇죠. 어떤 맞아요. 유통을 시키는 거 환자에서 그렇지 유통이니까. 호텔도 리테일인 거고 병원도 사실은 서비스를 그냥 물품을 안 파는 거지만 서비스를 파는 거고 호텔도 리테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계속 리테일하니까 우리가 가면 저 프랜차이즈라는 거 엮여 있어가지고 자꾸 길거리에 보이는 가도점만 생각하는데 병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리테일 중에 하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요나 어떤 이런 TV 쇼를 볼 때 그 뒤에 보면은 무대 장치. 근데 무대 장치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나오는 이제 가수나. 근데 그 무대 장치를 빠르게 또 강력적으로 설치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고, 그렇죠. 또 허술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저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 또 그런 어떤 곡의 분위기나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노동 집약도가 높은 작업이거든요. 정해진 시간 내지만 그걸 해야 되고 또 이뻐야 되고 또 금액도 높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이런 관련하는 분들이 노고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시장 전체에도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높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뭐 건축가나 아니면 이런 건설회사나 대형 인테리어 회사들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들은 힘들죠. 그래서 안타깝긴 하고. 너무 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맨날 가고 하니까 이게 익숙한 거죠.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되게 유명한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는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좋은 데를 찾게 되고, 야 이렇게 멋있네는데 우리가 친근하게 가는 매장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장 경주도 아까 점호도 아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장 유치 보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책에 썼지만 그런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오픈할 때 다 좋거든. 좋은 거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여러 데다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원들이 편하게 된다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하드웨어의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해티 다니시는 분이 얘기했는데, 가구에서 서랍을 할 때 좀 고급 가구일수록 잘은 모르게 100%는 알지만 이렇게 거다지 문 도어 형식이 아니라 서랍 형식으로 한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덜 숙여도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 매장들 가면은 도어 형식이 이렇게 서랍장에서 많이 없지. 왜냐하면 스탁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서랍이 더 집게 제작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 도어 같은 경우는 금방 망가지잖아요, 경첩이. 그러니까 경첩 망가지면 점원들은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나는 좀 약간 유지보수를 되게 잘해줘야 된다. 점원들이 신나야 된다.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 그래서 에르메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들은 얘기하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할 때 물론 너무 고관여 제품이고 하이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제품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사이트 있는 게 뭐냐면, 매장 7 스탁 공간이랑 그 공간 약간 스탁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점원이 휴식할 수 있는 거고, 그 스텝 공간을 7대 4으로 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네. 되게 크게 두는 거죠. 맞아요. 한국은 되게 좁잖아. 그치. 왜 여기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라벨을 쫙 해놔도 고객이 와서 물어봤을 때 기다리지 않게 하는데, 잠깐만요? 바로 툭 갔다 온다. 대기 시간을 짧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약간 저가 제품이라는 데 갈수록 잠깐만요, 아울렛 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찾고 어쩔 가서 꺼내온다던가. 근데 그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거고, 스태프들이 거기 책상 같은 것도 있어도 약간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스텝을 위한, 확실히 약간 그런 고가 제품이거나 고가 프리미엄 제품 이들이 점원들에 대한 그런 컨디션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쓴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사이트인데, 옛날에 롯데백화점인가 직원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아마 좀 큰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쉽게 유통업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 매출이라고 아까 우리가 몇 평당 매출, 객단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해이지 않나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됐었어야죠. 네. 그래서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매출이 꺾이고 살아나올 때 살아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리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경제 시장 경우 우리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생각 없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오픈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끝인 거니까 좀 약간 그 대표님들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비단 조그마한 소형 점주가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나 중견 프랜차이즈 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된다 할 생각이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여기 오늘은 그 여기까지. 아니요 계속 하는데 근데 우리 오랜만에 되게 진짜 옛날에 쌓았던 얘기들 되게 변설적인 얘기 많이 한다. 왜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진짜 괜찮다. 20년 동안 우리가 떠들었던 얘기를 나름 이렇게 그래도 책의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영상도 하고 하는 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한국 시장이라는 게 외국계 기업의 어떤 테스트베드 이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제 무신사나 올리브영나 특히 삼성전자를 봤을 때 역으로 이제 한국 유통이 세계로 뻗어가는 그럼요. 상황에서 K.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립이 안 되면 맞아요.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맞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책에도 많이 전자 부족해요.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그 한국 특히 이 리테일 유통인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팀장님께 감사한 것도 한 보면은 팀장님이랑 우리가 2011년부터 계속 떠들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정립화했다는 얘기인 것이 엄청난 얘기도 사실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고전적인 어떤 유통에 대한 어떤 정립도 필요한데 AI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멀티채널까지 껴앉아 버리니까 이쪽이 정신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해도 뭔가 확실하게 이거라고 얘기해주는 매체가 없어요. 특히 한국은 없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외국도 없어. 아니 왜냐하면은 나는 책을 쓰고 내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게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문구지만 정답 있는 업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답만 있잖아. 우리가 해답은 뭐야? 정확한 답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게 맞을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답인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답은 1 더하기는 2를 찾는 업계가 아니라 1 더하기는 2를 찾는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문과학, 일관성을 찾는 인문과학적인 업계다 보니까 이게 패션에서 다르고 식품에서 다르고 고관여 제품에서 다르고 저관여 제품에서 다르고 뭐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립할 수는 없는 거야. 진짜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시내에 있는 내가 패션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한데 저와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정립이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있는데 이게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은 잘 돼 있어. 이게 결국에는 대외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보편화돼서 예를 들자면 이케아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코스트코나 어떠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유통의 전략이 다른 기업한테 넘어갔을 때는 트레이더스나 큰일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희처럼 좀 이런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유통에서 몸담은 분들이 좀 흉대를 메고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스피크아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식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진짜 지식화니까. 왜냐면 이제 무신사나 올리브영이나 어쨌든 간에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저 밑에는 아득히 또 성장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일단은 같은 로컬 컴페티터 경쟁사들한테도 치고 당연히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엄청하고 해서 이거는 굳이 현재까지의 어떤 리퍼런스를 참조하기보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하면 된다고 맞습니다. 잘하고 있죠. 다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또 너무 다 잘해서 문제인 것 같아. 요즘엔 또 너무나 기업이 아니라 비전문가분들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전공 안 하셨다고 공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데 문제여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쪽 사람들이 어쨌든 뭐 말이 계속 돌아왔지만 노고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매장에서 계속 비주얼적인 것만 보고 그런 걸 보는데 경험적인 걸 볼 때 매장에서 하는 점원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리테일 마케팅의 레이어가 돼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이 사람들 브랜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하나의 꼭지이기도 합니다. 한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일단은 저는 마지막으로 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저희가 보통 아는 이 유통 브랜드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00년 이상, 맞아요. 200년, 그러니까 200년까지 뭐 그런 브랜드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저희 생에서는 네. 빛을 못 발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제 책도 빛을 못 발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안 하면 네. 사실은 그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업계는 진짜 어려운 업계고 그나마 잘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뭐 S사 같은 기업이나 H사 같은 기업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쪽에 좀 관심을 더 갖고 뭐 매뉴얼화 시키고 이런 것들에 뭐 제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수가 좋아서 잘 된 것도 있지만 뭐 뮤직비디오가 좋아서 잘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게 신압으로 고객들한테 스며들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 할수 간단하게 우리 기업을 팝니다 저자이신 우리 김영일 파트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봤고 사실은 책 내용에 뭐 1%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적 자원 그리고 책 자체는 어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어떤 이렇게 어떠는 이런 피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립화하고자 하시게 됐고 이게 보셨나요? 조금 읽으셨나요? 읽는데 너무 좀 어려워서 아까도 진짜 옳다고 그래요. 좋은 거 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전에 그 앙스트롱이 달에 그 한 발짝 내린 거가 의미가 있지 그 발바닥을 잘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는 사실은 물론 잘하셨지만 어쨌든 되게 잘 썼, 괜찮은 내용이 나쁘진 않았다면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어렵다고 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 주통 말 하나도 안 하네. 아니요, 이거는 좀 두고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됐는 대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책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테니까. 좋네요. 좋아. 이 책에 대한 걸 컨텐츠에서 좀 풀죠 거기서. 계속 책 기준으로 지금 가는 거죠. 좋네 진짜. 그래서 책 기준에 해가지고 아까 전에 다시 또 돌아가면 어떤 이 고객이 이 매장에 대해서 어떤 장면으로 기억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책 내용 중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떤 직원 인적 자원에 대한 이유 그 얘기까지는 저희 한 거고 이후에도 책 관련돼서 많아요. 그리고 앞에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죠. 오픈은 재밌게 했고 재밌게 책에도 못했던 내용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